여보세요? 정말 미영이가 맞나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마트폰 너머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첫사랑의 이름을 빌린 스미싱 사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3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고 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올 뿐이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트로트 방송을 보고 계셨어요. 옛날 가요가 나올 때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노래 기억나지? 우리 젊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야. 혼잣말을 하며 빈자리를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철수 오빠 기억나세요? 저 한미영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968년, 그러니까 철수 할아버지가 23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곳에서 만난 한미영 양이었죠. 당시 미영 양은 20살의 앳된 처녀였습니다. 큰 눈망울과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때는 연애도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공장 뒤편 골목에서 몰래 만나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던 안타까운 사랑이었죠.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었습니다. 미영 양이 고향인 진주로 시집을 간다며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오빠, 저를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미영 양을 철수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후 철수 할아버지도 중매로 만난 여인과 결혼해서 3남매를 두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에는 미영 양 생각이 더욱 자주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손자, 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던 철수 할아버지에게 갑작스레 날아든 이 문자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미영이가 맞을까?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궁금증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미영이가 맞나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맞아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 오빠를 찾느라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동창회 명단을 뒤져서 겨우 연락처를 구했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영이가 자신을 찾아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 사기가 많다고 뉴스에서 자주 봤거든요. 혹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옛날 일 중에서요. 라고 물어봤더니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영도 조선소 앞 찻집이었잖아요. 그때 오빠가 팥빙수를 사주셨는데 제가 너무 차가워서 다 못 먹었던 일 말이에요. 그리고 작별할 때 오빠가 주신 하얀 손수건도 아직 간직하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하얀 손수건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미영이구나.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어요. 오빠,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요즘 너무 외로워요. 가끔 통화할 수 있을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물론이죠.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 듣자니까 눈물이 나네요. 철수 할아버지도 목이 메었습니다. 미영아, 나도 그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부터 둘은 매일 통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영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는 꼭 1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무료하던 일상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새 옷도 사 입었습니다. 혹시 미영이를 만날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 미영이도 철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본다고 했습니다. 오빠, 요즘 오빠랑 얘기하는 게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조금 다른 톤의 전화가 왔어요. 오빠, 사실 말하기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라 2천만 원이 든대요.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미영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미영아, 혹시 병원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러자 미영이가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로 오빠,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요. 하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구나. 미영이의 애절한 목소리에 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철수 할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왔어요. 오빠,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철수 할아버지는 또 다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회복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금액을 요구했어요. 이쯤 되자 철수 할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오빠, 저도 이렇게 계속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해서요. 그리고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철민이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철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미영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철민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그런 수법이 정말 많거든요. 첫사랑이라며 접근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이는 진짜야. 옛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철민이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영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너는 미영이를 몰라. 그 애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러나 철민이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비슷한 사기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보세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첫사랑이라며 접근하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 말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영이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일지도 모르잖아. 철민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 미영이한테 직접 만나자고 해보세요. 진짜라면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미영이는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수술받고 회복되면 꼭 뵐게요. 그럼 내가 병원으로 찾아가도 될까? 아니에요, 오빠. 지금은 면회도 금지되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철민이는 아버지에게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버지, 미영이한테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진짜라면 보내줄 거 아니에요. 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미영이에게 요청했어요. 미영아, 혹시 내 사진을 하나 보내줄 수 있을까?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오빠, 지금 너무 아파서 사진 찍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예뻐진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말투였습니다. 미영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때문에 쉬었어요.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미영이에게는 특별한 말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가 입었던 옷 색깔이 뭐였지? 저 하얀색 원피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미영이는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총 3,500만 원을 사기꾼에게 넘겨준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미영이에 대한 순수한 그리움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다음 날 아들 철민이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요즘 이런 로맨스 스캠이 많다며 이미 송금된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미영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까지 더럽혀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50년 넘게 마음속에 간직해온 첫사랑의 기억이 한순간에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다 못한 철민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산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위로해드렸어요. 아버지,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아들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와 자책의 감정이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나가봤어요. 그동안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박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 철수 형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구만.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몇 건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날 이후 철수 할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민이는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오면 꼭 저한테 먼저 상의해 주세요. 지금도 철수 할아버지는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나 자책보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진짜 미영이에 대한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그 추억을 이용했다고 해서 추억 자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마치 오랜 친구나 첫사랑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에 각종 핑계로 돈을 요구하죠. 철수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언급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옛날 만났던 장소나 함께했던 추억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이나 동창회 명단,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면 각종 응급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수술비, 치료비, 급한 생활비 등등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유들로 돈을 요구하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가운 연락이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런 요구야말로 의심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또한 직접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화상통화를 피하거나 신분증이나 최근 사진 제공을 계속 미루는 것도 사기의 신호입니다. 진짜라면 이런 요청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사기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어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런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철수 할아버지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들 철민이도 약속을 지켜서 이전보다 훨씬 자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통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은 꼭 부산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바빠도 아버지 전화는 항상 받을 수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영이에 대한 추억까지 더럽혀진 것 같아서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진짜 추억과 가짜 사기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미영이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사기꾼이 그 이름을 도용했다고 해서 진짜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철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 능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사기를 당한 후 아들과 함께 인터넷 검색 방법, 사기 판별법, 안전한 소통 방법 등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와도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해보고 의심스러우면 아들한테 바로 연락해요. 경찰서에 신고한 사기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송금된 돈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결국 사기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신고가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된 것이죠. 담당 형사는 철수 할아버지께서 상세하게 제공해 주신 통화 내용과 문자 기록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비록 돈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내 돈은 못 찾았지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철수 할아버지는 지역 경찰서와 구청에서 주최하는 사기 예방 강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강연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외로움은 이런 사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는 이제 사기 예방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